(2026년 4월 30일) 이정훈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기반 시설을 부수는 짧고 강력한 파상공세 작전, 이 작전 중에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이란 영토를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장래. 왜 그러느냐? 지금 이란에서 계속 지연전을 펼치고 있죠. 지금 미국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어떤 합의를 하기 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담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이 죽은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스타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메시지를 자꾸 내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할 것이다.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스타바가 이야기하는 걸로 성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조고가 진시황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담을 하자고 하는 국회의장도 밀리고 대통령도 밀리는 입장이다. 즉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힘을 쓰는 것 같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 31개인가 2개의 여단으로 된 부대인데 여기도 다 주먹국으로 제각각입니다. 근데 그중에 강경파가 힘을 쓰기 때문에 협상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란의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정보를 알기 어렵죠. 근데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아는데 트럼프는 뭐 X 같은 데다 밝히기를 뭐 전화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네. 근데 그런 전화를 통해서 트럼프가 보고받는 거 하고 또 이란 스스로가 매체에 띄우는 주장하고 섞여서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까우고 어떤 게 허위인지는 재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란은 하여간 지금 미국하고 정식으로 마주 앉아 회담은 회피했죠. 그러면서 회담하는 모습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갔다가 UAE 갔다가 빙빙 돌면서 뭐 하는 쇼를 하고 시간을 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 국익이겠죠. 핵을 갖고 있는 게 국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대한민국도 박정희 대통령 때 핵 무장을 추진했었죠. 근데 박 대통령이 피살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 정부에서는 한국의 핵화를 포기했죠. 그래서 한국 원자력 연구소를 한국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때 박정희 정부가 했던 농축과 재처리 사업을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전을 국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전두환 정권 때 지금 바로 APR 1400의 모델인 시스템 80을 갖고 오게 되죠. 시스템 80을 갖고 와서 그게 OPR 1000이 됐다가 OPR 1000을 개량한 게 지금 APR 14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핵화를 추진했다가 무기 유한은 포기하고 평화적 목적으로 돌려서 지금 원전 강국이 됐는데 이란은 그런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암살이 됐는데 김재규가 생전에 한국에 있는 미 대사를 자주 만났죠. 그리고 미 대사는 계속해서 부마 사태들을 거론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고무돼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쐈다. 그래서 이게 쓰리쿠션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해서 박정희를 제거하고 한국의 핵화를 막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원전의 강국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탁 터닝을 하게 되면은 이란은 국익을 크게 키울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고집스럽게 핵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목할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의 언론에 통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 중에는 막 섞어서 진실을 숨기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가 던지는 말이 거짓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언제 액션이 들어갈지 모른다. 그게 이제 특징이죠. 미국의 악시오스라고 하는 매체가 보도했는데 미국 중부군 사령부가 작전 계획, 오플랜이죠. 오플랜을 만들었는데 짧고 강력한 파상 공습 계획을
넣었다. 짧고 강력한 파상. 이 군사작전은 1파, 2파, 3파, 4파가 들어갑니다. 5파, 6파, 7파가 들어가죠. 그래야 적이 무너집니다. 하나 탁 치게 되면 쾅 충격받고 오호 하고 버티죠. 2파, 3파, 4파, 5파가 들어갈 때 뚝이 무너지면서 와장창 하는 건데 굉장히 강력하고 그런 파상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때리는 거. 기반시설이 뭡니까? SOC죠. 발전소. 그 다음에 고속도로나 철도에 있는 다리 같은 거. 사람은 별로 죽이지 않지만은 이란의 경제에 치명타를 일으키는 모든 국가가 SOC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SOC를 박살을 낸다. 그리고 지상군 부대를 투입해서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장악한다. 이런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부군사령관이 이거를 트럼프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바로 하메네이를 죽였고 세게 들어갔죠. 근데 그때도 이틀 전인 2월 26일 중부군사령관이 트럼프에게 이런 간단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미국하고 이란이 서로 핵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협상을 했는데 그게 지지부진했어요. 오만에서 열렸나? 오만 대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은 서로 마주보고 회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얘기하면은 오만 사람이 저쪽에 전해주고 또 받아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즉시 트럼프는 와장창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엄청난 공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중부군사령관 쿠퍼 대장이 보고를 했다라고 나오니까 때리는 거 아니냐. 그 결국은 트럼프의 작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모택동이 얘기했던 담담탑타. 네. 회담하고 안 되면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회담하고 담담탑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오게 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군은 충분히 쉬었고 또 파상 공세를 하게 되면은 이란이 지금 막을 방법이 없죠. 지금 소총을 든 부대만 남아있지 전략군 부대는 전멸을 했으니까. 근데 기반시설을 다 때려버리고 또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간부들을 제거해버리고 하게 되면 또 생각이 또 달라지겠죠. 담담타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트럼프는 우린 절대로 해상봉쇄를 풀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만 매몰돼 있다가 오지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는 푸틴하고 전화통화를 한 모양인데 푸틴이 5월 7일인가 9일이 그쪽의 전승들이죠. 2차 대전은 독일하고 소련이 격렬하게 싸운 전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소련군한테 항복한 날이 독일군이 그날이라서 전승절 앞두고 푸틴이 전화했는데 푸틴은 자기네 전승절 앞두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일시 휴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면서 너 이란 때리는 거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대는데 트럼프는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 전쟁이 뭐 동시에 비슷하게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3년을 때리고도 자기네 목적 한 발을 못 이뤘고 지금 미국은 뭐 순식간에 공격으로 작년에 핵시설 파괴해버렸고 이번에 하메네이 죽였고 뭐 거의 이룰 건 다 이뤘죠. 이번에 미국에서 작전을 한다면 특수군 부대를 집어넣어서 파괴한 지하에 있는 핵물질을 갖고 나오는 작전도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트럼프하고 푸틴이 오고 가고 할 때 결정적인 게 나올 수 있죠. 푸틴은 뭐 트럼프한테 자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돌파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별 힘이 없고 중국은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담담타타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좀 담담을 해줬죠. 이렇게 타타 시즌으로 간다. 아주 오지게 때릴 수 있다. 아마 핵물질을 갖고 나오는 특수부대 투입은 아직은 조금 급하지 않고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룰 수 있지만 기반시설, 호르무즈 일시 점령하는 강력한 파상공세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설마 하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